고성능 한 30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 아, 람보르기니. 영어를 잘 모르면 나는 슈퍼카야. 빨간맛. 아, 그렇죠. 촌스러워요. 요거 보면 옵션이 어이씨 에바 아닌가? 절대 뒷자리 편하게 못 타요. 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자 이거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하러 나왔는데 네. 공원 벤치에 한가롭게 좀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죠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죠. 좀 한가롭게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자, 오늘은요 어떤 차를 시승을 해볼 거냐면요, 제가 너무나도 미치고 팔짝 뛰고 좋아하는 해치백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해치백. 네, 저번에 저희가 BMW 120i를 시승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산의 해치백은 또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국산 해치백이 몇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렇죠. 해치, 좀 달리는 해치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벨로스터가 있죠. 벨로스터 N도 있습니다. 벨로스터 N. 네, 그렇죠. 벨로스터가 지금 단종이 됐어요. 아, 이거 왜 그러냐. 해치백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거든. 네, 근데 전 좋아해요. 마니아들의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벨로스터, 그리고 아이서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국산의 해치백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단종된 만큼 또 중고로 살 만한 가치는 있을지, 그게 저희가 또 궁금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벨로스터 N은 준비 못했고 벨로스터 1.4 터보, 아, 1.6 터보면 더 좋았을 건데 네. 우리 1.4 터보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일반인들이 중고로 이제 구입을 할 때 네. 어떤 느낌인지, 얼마 전에 120i를 타봤을 때 그런 수입 해치랑 네. 또 느낌은 어떤지, 어떤 네. 면에서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승 영상이거든요. 그걸 항상 감안을 해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벨로스터. 이 차가 처음에 2006년도에 컨셉카로 먼저 나왔었어요. 아, 콘셉트카. 라비타의 후속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가지고 그때 2006년도에 컨셉으로 나왔는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좀 스포티해, 차가. 아, 그러면 새로운 개념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차로 출시를 하자 해서 이제 나왔어요. 2011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현대에서 PYL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막 홍보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젊음을 표현하는 차들, 벨로스터랑 i30, i40 이렇게 세대가 나왔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막 했는데 망했어. i30 별로 안 팔렸잖아. 아, 그렇죠. i40는 더 안 팔렸어. 그렇죠. 그나마 지금 이제 벨로스터가 명맥을 쭉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참 기특한 녀석인데 얘마저도 지금 이제 단종이 되고 벨로스터 N 한 녀석만 지금 남아있죠. 그렇죠. 역시 강한 놈이 짱이야. 저희들이 지금 벨로스터를 가지고 놓은 게, 아니, 단종된 차를 왜 가지고 나와. 그래도 이거를 또 마음에 두고 중고로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번 보시라고 어떻는지. 저희들도 지금 벨로스터 뭐 N 이런 거 시승은 해보고 했지만 일반 벨로스터는 또 처음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세대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소나타, 아반떼 이런 데서 많이 보던, 맞아요.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 준중형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주간 주행등이 이때는 그냥 전부 다 일체형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점을 박아놨어요. 뻥뻥뻥뻥뻥뻥뻥뻥. 공기 흡입구가 진짜 뚫려 있어. 비상금 보관소 공기 흡입구가 뻥 뚫려 있고요. 요것도 이제 나름 나 좀 달리는 차야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앞쪽을 요렇게 깎아서 밀어냈죠. 2020년도 초반의 디자인을 그대로 현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좀 앞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4 터보 그릴은 이렇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고 1.6은 망사식인가 벌집식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좀 특이하게 됐는데. 그렇게 뽕뽕뽕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1.4랑 전륜 모델들은 얘가 굉장히 좀 짧아요. 앞쪽에 이게 좀 짧게 보이잖아. 아, 그렇죠. 근데 구륜 같으면은 더 전진 배치되기 때문에 롱노즈, 그러니까 좀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땅땅하게 그냥 보여. 땅땅하게 그런 느낌이 좀 아쉽긴 한데, 전형적인 뭐 전륜의 형태를 타고난 차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을 놓고 보면은 비율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휠이
휠이 18인치예요. 휠이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커가지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1.4 터보 모델인데도 지금 18인치 정도를 꼽아놨다는 거는 요게 벨로스트가 좀 달리기 위한 차다, 그런 걸 조금은 엿볼 수가 있죠. 18인치 꼽혀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차 자체가. 그 다음에 옆모습 쭉 보시면 이거는 3도어라 해야 돼, 4도어라 해야 돼, 2 플러스 1도어라 해야 돼, 뭐야 이거. 이쪽에서 보면은 문이 하나야.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보면 문이 2개야. 아, 맞아요. 처음 벨로스터가 2011년도에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스포츠 루킹카라고 얘기했던 스쿠프, 투스카니, 그 다음에 튜뷰런, 뭐 이렇게 있었지만, 걔들은 전부 다 이제 좀, 나는 좀 달리는 차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문이 2개 했잖아요. 근데 문이 2개다 보니까 타기가 좀 불편하지. 그래서 인도 쪽에서 탈 수 있는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타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고가 좀 많이 높아졌죠. 아, 뒷자리에 승객을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나름 나는 스포츠카라는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나 스포츠카 샀어 하면 이쪽 문만 보여줘야 돼. 2세대 벨로스터에서 최대 디자인 포인트, 저는 이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벨로스터 하면은 뒷모습이 정말 이쁜 것 같아가지고. 뒷모습만 놓고 보면은 짱 고성능 한 30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아?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현대에서 후륜구동 차를 만들기 위해서 세팅된 차들, RM 시리즈들이 벨로스터의 껍데기를 다 쓰고 있어요. 벨로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딱 봐도 뒤에가 그냥 엔진룸처럼 딱 생겼잖아. 뒷자리 뜯어내고 이쪽에 그냥 엔진을 다 그냥 실어놨더라고. RM 시리즈들이 뭐 전기차도 배터리를 요 뒤에 다 세팅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해서 만들어내면 참 재밌게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나왔을 때 제일 이쁜 거 요거 우락부락하고 스포일러 딱 붙어 있고, 이게 뒷유리창이 작을수록 차가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보여요. 유리창 작고 브레이크등 이렇게 크게 박혀 있고 하니까 과격하게 보이잖아요. 뒷모습의 디자인은 아마 현대차 중에서는, 해치백 중에서는 좀 최고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범프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짐을 자주 싣고 요거를 뭐 주말에는 레저용, 평일에는 출퇴근용, 여러 다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 주로 타고 주말에 조금 밟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딴 차들하고는 좀 다르게 스포츠성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머플러를 가운데로 뺐어요. 가운데 빼는 거는 슈퍼카들이 많이 빼거든. 나는 슈퍼카야, 그런 느낌을 좀 낸, 뒷모습만 보더라도 감성마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12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구가 2개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죠. 이 쌍머플러로 2개로 있죠. 이것도 쌍머플러긴 한데 하나로 그렇죠. 그냥 단일처럼 만들어놨네요. 맞아요. 이 밑에 보시면 요쪽 빼도 되는데 그냥 가운데로 뺐기 때문에 머플러 용량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는 처음에 트렁크 손잡이를 못 찾았어. 여기 있나 하다가 딱 찾은 게 이제 여기. 전동 트렁크 아닙니다. 24인치 캐리어가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를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히비코 실내 담당 유자가 왔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이게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딱 옆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차가 낮아요. 멀리서 보면은 실내 자체가 빨갛습니다. 거의 한 레드벨벳이 와서 한바탕 몰고 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간 맛이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생산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약 8만 킬로 정도 탔고요. 실내 디자인 자체는 멀리서 봤을 때 빨간색이고 스포티하고 느낌 있고 괜찮잖아요. 굉장히 스포티해 보여. 여기서 보면 네. 스포츠카 같아. 그런데 이 가까이서 보면요,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우레탄 재질이 아니고 생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마감이 있죠. 여기도 장기스들. 네, 기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여해주는 용도 차다 보니까 이렇게 막 쓴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8만 킬로에 이 정도다 이러면은 여기도 보시면 기스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 재질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코팅을 좀 해주던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인조가죽을 좀 이렇게 덧대준다든지 그랬으면 실내 분위기가 좀 더 오래 가고 이쁘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핸들 쪽부터 보실게요. 림이 지금 굉장히 얇아요.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네. 그냥 일반 승용의 느낌. 가죽 느낌은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기는 한데, 그렇죠. 막 그렇게 좋은 느낌의 가죽은 아닙니다. 엔트리급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우리 현대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각을 잡고 이제 스포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디자인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요소죠. 이 부분도 일반 검은색이 아니에요. 유광 회색의 느낌이 나오고 이 가운데 빨간 색깔
포인트 처리를 해주면서 이 핸들만 봤을 때 현대에서 스포츠 라인을 만들었나 300마력급. 위로 고개를 올리면 와, 이 계기판 이거 뭐예요? 레디 스타트하게 느껴지는 이 뒤에 이렇게 도트 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저게 근데 2000년대의 스포츠카들이나 외국의 차들 보면 저런 체크기 같은 네. 그런 무늬를 많이 넣었는데, 근데 2020년도에 와서 보니까 촌스러워요. 차라리 이거 말고 여기 안까지 좀 빨간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시트가요, 2010년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트예요. 그거는 가죽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인조가죽에 이런 색깔을 넣어줬다는 거 칭찬할 만합니다. 전체적인 시트 자체의 느낌은 근데 얘는 버켓 시트의 느낌을 살짝은 내고 있어요. 근데 버켓 시트 느낌을 내잖아요. 근데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네. 푹신한 쿠션으로 돼 있긴 한데, 네, 밑쪽 부분도 이렇게 푹신푹신하고요. 생각보다 외형에 비해서는 좀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느낌이 아닌가. 승용의 느낌을 많이 냈다. 근데 다행인 건요, 통풍이 있어요. 통풍이. 통풍이 있어. 역시 현대. 엉따도 있어. 이쪽은 문이 이제 하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쉽게 매라고 이렇게 지지대가 쭉 나와 있고요. 요거 보면 옵션이 이거 전동인데 이거 왜 수동이야? 이거 왜 원가 절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운전석으로 뒷승객이 탈 때 아하. 빨리 접어야 되잖아. 급하잖아. 지나가, 빨리. 그럼.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내비게이션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앙증 맞네. 내비게이션 그때 당시로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수긍이 갔어요. 비상등 여기에 있고, 이게 JBL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JBL 3,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동 버튼이 있는데 핸들과 똑같이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표시가 돼 있고요. 이것도 빨간색이 가운데로 쫙 들어오면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이런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런 튠 조절 이런 게 여기 붙어 있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손 뻗는 게 이렇게 뻗는 것보다 이렇게 밑으로 뻗는 게 훨씬 직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디자인을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이 오토로 들어가 있고, 기존에 현대에서 이렇게 안 해놨었잖아요. 그쪽 디자인이 이쁘게 잘 돼 있어. 박스 단자 하나가 있고 USB 하나가 있고, 여기 C가잭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공간도 있는데요. 이 밑에 공간은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널널하고요, 이 공간은. 그래서 이 공간은 수납이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오면은 또 빨간색을 집어놨어요. 또 빨간색. 네, 기어봉 보시면 빨간색이 여기 있죠. 2010년도 중반 정도의 기아봉 디자인이라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이 또 무광이에요. 이런 부분이 무광이고 다 무광으로 돼 있고, 이 부분만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 있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을 무광으로 하고 이 부분을 하이그로시로 처리했으면은 위에 내비게이션이랑 아래 기어박스에 이렇게 깔맞춤돼서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좌석에서 스포티한 경향을 낸 게 아반떼 NS도 그런 디자인이 있었지만, 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저 벽을 하나 두는 게 에스턴 마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스포츠카들 보면 저런 식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거는 조금 난 좀 스포츠카야 그렇죠. 얘긴 했는데, 네. 재질이 재질이 너무 아쉽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기어 박스에서 달리는 버튼 모드가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난 이제 빨리 갈 거야. 이걸 누르면 난 약하게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컵홀더는 2개로 되어 있어요. 컵홀더가 그냥 통짜가 아니고 이렇게 걸 수 있는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네요. 근데 이 부분은 2개가 없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넓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작아요. 콘솔 박스를 보시면요, 콘솔 박스의 크기는 해치백 치고는 뭐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대시보드의 재질이 이게 밑에서 아까 여기서 본 이 재질이랑 좀 비슷해요.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똑같은 패턴, 이거랑 똑같은 패턴인데 직각이에요. 직각. 그 디자인은 뭐 좀 스포티한 것 같아. 우리가 주행을 한다, 빠르게 달렸다 했을 때 달리면서 볼 때는 굉장히 단단한 인상, 안정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 좀 아니, 이거 프린트 품질이 음각도 아니에요. 차라리 안 넣는 게 더 나았어.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지, 이러면. 이 부분은 좀 에바 아닌가. 글로브 박스 자체가 길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길이는 길고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적절한 글로박스 형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뒷자리로 한번 가보실게요. Here we go!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몸을 구겨서 넣네. 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앉자마자 이 머리 공간이 겉에서 보면 실내 공간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좁네. 파놓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깊이 안 판 것 같아요, 많이. 이 허리를 바짝 붙이면요. 목이, 이게 맞나요? 목이 안 세워지죠? 공간이 안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안 파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178cm 성인 기준 절대 뒷자리 편하게 못 타요. 근데 이제 무릎 공간은 네.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럼 허리를 좀 풀고 앉아봅시다. 풀고 앉으면 그래도 좀 좁긴 하네요. 많이 좁네요. 165 정도 되면은 여유있게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4인승인 거답게 가운데에 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키스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의자가 많이 파져 있어가지고 네. 뒷자리의 승차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암레스트가 없어가지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컵홀더 앞부분과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걸쇠가 없어요. 휴대폰 같은 걸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 밑에 충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이 그물이 없고 동반석에만 이렇게 그물이 있어요. 그물 너무 좋아요. 여기에 문이 없는 대신 안에 뭘 넣을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스피커가 있고 여기에 손을 잡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거 봤으니까 달려봐야지. 네, 한번 가보시죠. 고! 자, 실내 탔는데 네. 딱 이렇게 좀 달리는 차들은 시동을 한번 딱 켜면 좀 오르릉 이런 소리도 나고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는지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러는데요? 약간 몸살 걸린 것 같은데. 아, 일단 네. 사이드 풀고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첫 시동이나 이런 느낌들은 그냥 일반 승용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다만 이제 핸들이 조금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스포츠, 에코, 스마트 4가지가 있네요. 4가지가 있는데 시동을 걸면 이제 노멀 모드로 돼 있고, 바로 그 뒤에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를 누르니까 차가 다르기는 한데 배기음 소리가 조금 커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벨로스터는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니까 배기음도 달라지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스포츠 모드. 오. 네, 지금 1.4 터보 모델인데 네. 1.6에 비해서는 아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밟았을 때 팍팍 터지는 이런 밀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은 좀 약하게 드는데 딴 거는 제껴놓고 소리는 괜찮네요. 소리가 와 하는 게, 와, 이게 내가 완전 달리는 차다. 야,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도 감속이 될 때의 느낌보다는 가속이 될 때의 느낌이 아니고 소리가 좋네요. 밟으면 툭툭 나가는 힘이 넘치는 그런 엔진의 느낌은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기는 밀어주는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쉬움은 드는 그런 터보의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터보렉이 뭐 심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네. 터보렉이 느껴지는 차들은 밟으면은 푹 응집했다가 팍 터뜨려지거든요. 네. 근데 얘는 밟으면 단계가 여기서부터 쫙 그냥 올라가요. 그냥 터뜨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쭉 그냥 밀어주는 느낌, 그런 식의 터보 성향을 좀 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요철 없는 실력은 또 괜찮네요. 불쾌하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요철 한 번 더. 네, 일반 승용보다는 단단해요. 네. 단단하기는 하지만, 근데 스포츠카로서의 단단함? 그건 조금 애매해요. 스포츠카로 잡아 돌리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어떻게 받아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서는 조금 약합니다. 계속 스포츠 모드로 좀 가고 있는데 30, 40 이상 올라갔을 때 터보의 느낌은 힘있게 좀 쭉쭉 밀어주기는 하네요. 와, 근데 확실히 이게 해치백의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스포티함을 딱 차체를 눌러주면서 가는 그런 바닥을 딱 기어서 가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조금 더 단단하면 더 좋겠는데, 아하. 재밌게 딱 탈 수가 있겠는데, 네. 단단함과 승용 승차감을 두 개 다 적절하게 좀 섞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계치로 그냥 쭉 잡아 돌리고 싶은데 뒤쪽 부분은 살짝 돌아요. 네. 돌면서 이게 돌 수 있을까? 더 돌려볼까? 할 때 발에 힘이 살짝 빠져요. 아하.
끝에 가서 자신감이 좀 줄어드는. 끝에서 살짝 줄어. 이거를 됐다, 여기까지만 하지 뭐. 이런 느낌. 솔직히 차는 해치백으로서는 운동 성능이라든 이런 거는 재밌긴 해요. 완전 고속을 안 갔을 경우에. 네. 근데 어느 정도 돌리는 거는 i30나 승용차로도 그렇게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실력은 나오는데 해치백이고 좀 스포티한 차면 조금 더 잡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근데 돌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 야야야야 잠깐만 생각해봐. 조금 발이 힘빼. 무슨 소린지 알겠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물론 뭐 저희들이 스포츠카를 완전히 생각을 하고 타는 건 아니지만 스포츠카의 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 같으면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해줬어도 좋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은 드네요. 뒤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확 틀리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이렇게 이제 고속에서 이제 주행을 해보면 예. 고속에서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의 이런 핸들링 자체가 그렇게 차를 의지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지금 8만 킬로가 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는 그런 차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좀 단단한 성향이고 좀 돌릴 수 있는 좀 스포티한 그런 성향에 좀 집중을 했더라면 아마 요거보다는 좀 더 좋은 한계치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금방 급차선이라든지 코너링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일반 준중형의 느낌하고 크게 좀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반떼 CN7이 코너링이라든지 급차선이 더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최신 차들이 그 옛날 차들보다 좀 발전이 더 되고 하드웨어적인 세팅이 좀 더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세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진 않아요. 네. 그만큼 운전자가 재밌게 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운전자가 재밌게 탈 것 같으면 조금 더 좀 단단하게 해줘도 되지 않았나. 네. 코너링을 쫙 돌면 차가 그냥 쫙 타고 돌면 좋은데 핸들은 핸들대로 먼저 돌아가고 네. 뒤쪽은 그냥 핸들이 앞쪽으로 돌리는 대로만은 돌아는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운전의 재미는 아니거든요. 도로를 그냥 쭉 미끄러지듯이 쭉쭉 타고 이 도로 저만큼 자신 있어 쫙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좀 달려봤어요. 네. 정신없이 달려봤는데 기본적인가 에코 모드에서의 느낌은 또 어떻는지. 스포츠 루킹카, 그러니까 그런 스포티하게 타는 차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뭐 친구들 탔을 때나 조금 밟고 그렇죠. 혼자 탔을 때는 또 얌전하게 다녀야죠. 진짜 샀을 때는 당연히 에코죠. 에코는 또 어떻는지 느낌이. 무조건 에코죠. 네. 일단 부드러워요. 아니, 너무 갑자기 얌전해지는데요? 소리가 죽어버려요. 소리가 죽어가지고 이 그냥 아반떼 타는 것 같지 않아? 차체 더 낮은 아반떼 타는 느낌. 네, 차체 의자 조금 낮은 핸들 조금 무거운 아반떼.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연비는 제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도 뭐 크게 부드러운데요? 예, 에코하고 다르지는 않고 뭐 물론 뭐 고속을 하면 네? 고속을 해도 한 박자가 느려요. 반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예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박자가 느렸는데 노멀은요? 그럼 이제 노멀은 소리가 스마트 에코보다는 소리가 조금 굵어지네요. 구분되긴 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여전히 스포츠에 비해서는 그냥 느낌이 없어요. 노멀 모드가 일상적일 때는 제일 맞는 것 같고 스포츠를 계속 타다 보니까 스포츠가 제일 낫네요. 네, 노멀로 이제 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노멀을 타면 아반떼 그런 느낌 이런 것보다는 바른 가속 페달의 느낌이 좀 묵직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언제든지 달릴 수는 있어. 이런 감은 좀 드네요. 자, 오늘 뭐 벨로스터 저희들이 지금 렌트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살짝 타보긴 하는데 그냥 스포티한 거를 찾으시려면 벨로스터 N이 낫고요.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스포티함을 하려면은 120 하기가 재밌어. 국산 차 중에서 좀 가격대도 괜찮고 이러면은 벨로스터.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벨로스터 N으로 가겠습니다. 벨로스 N. 벨로스 N이 그래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큰일 났다. 사주세요. 벨로스터가 고급스러워졌네요. 와, 썰루프 생기고. 아웃 선루프도 있고. 네. 아니,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가 과열이 돼서 꺼졌어요. 그리고 차는 또 반납해야 되고 해서. 네. 지금 이제 마무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차는
중고 가격이 1.4 터보가 1000만 원에서 1500. 1000에서 1500. 네, 그리고 1.6 터보가 1500에서 2200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120i, BMW 120i에 비교할 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3000에서 4000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차라리 벨로스터 N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벨로스터 N이랑. 그렇죠. 벨로스터 N은 3000에서 4000 옵션 딱 풀로 딱 땡기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사실. 이 중고차로 과연 얼마만큼의 그 가격대에서 살만한가? 가치가 있나? 과연 그 지금 그 중고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살만한가라는 입장에서 타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중고차긴 하지만 네, 내부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진 않다. 그렇죠. 벨로스터는 그냥 스포츠 모드다. 그 이외의 성격을 두루두루 이제 맞춰볼 때는 차라리 아반떼가 낫지 않나. 아반떼 CN7. CN7은 이제 가격이 높고 네. 아반떼 삼각대 그쯤 라인. 그쯤 라인도 거의 느낌이 비슷했어요. 삼각대랑. 근데 그게 가격대가 심지어 그 벨로스터랑 지금 가격이 비슷해요. 중고 가격이. 삼각대 그쯤 라인이.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건 해치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이런 면은 칭찬. 근데 승차감은 스포츠 주행 말고는 조금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요 정도.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까지 된다. 요 정도는 된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벨로스터가 우리가 또 기대를 많이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많이 네. 했거든요. 왜냐면은 또 벨로스터 하면은 또 그래도 현대 해치백 나름대로 좀 야심작 아닙니까? 지금 현대 스포츠카가 벨로스터밖에 없어요. 이름만 스포츠카인지 아닌지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벨로스터 N, 아반떼 이쪽 아니면 그냥 명함 내밀기가 조금 이제는 좀 부끄러운 정도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워낙 뭐 지금 요즘 차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개선도 많이 해서 나오다 보니까 몇 년 조금 지나버리니까 차의 느낌이 요즘 차들이랑 비하면 좀 너무 떨어지네. 그렇죠. 방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2, 3년만 지나면 그냥 헌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헌옷 입은 기분이십니까? 이 그랜저도 그렇잖아. 그랜저 뭐 했는데 페이스리프트인데 완전 다 바꿔버리고. 벨로스터 N을 제외한 예전 벨로스터는 어떤 느낌인가? 네. 1.6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벨로스터의 전체적인 성향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벨로스터 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스포츠성이 그만큼 좀 떨어진다.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승 영상들 그리고 많은 자동차 DIY 영상들 그리고 드라이빙 컨텐츠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유자 아빠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질럿 있잖아요. 질럿. 질러? 질럿. 질러. 프로토스 질럿. 이거 질럿 창 같지 않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기름값이 아깝잖아. 그렇죠. 지금 평균 연비 4.6km. 이거는 우리가 쓴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예. 벨로스터 아니야? 빨간색 아니야. 이쁘네요. 빨간색 이쁘네요. 네. 이거 완전 개똥이잖아요, 이거. 왜 개똥이야, 이게. 오빠 차를 갖다 개똥이라니. 120i는 안 되겠고, 당장에는. 저는 벨로스터. 벨로스터. 어떻게 안 될까요? 뭘 어떻게 하는데 네가 돈 벌어서 하면 되지. 네,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또 그거네요. 벨로스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까지! 뭐였지?